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너무 무거워지면 반대쪽은 가벼워지고 결국 한쪽이 땅에 닿아버리면 다른 한쪽은 멀리 떠오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맞춰주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상대가 바빠서 혹은 원래 연락을 잘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락을 멈춘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실험을 해봅니다.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상대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유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사람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가 언제 연락할까 신경을 쓰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혼자 고민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는 쪽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메시지를 받을 뿐이죠.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동등할 때 유지된다. 한 사람이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쌓여갔어요.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하지? 서운함과 불만이 조금씩 쌓이고 결국은 지치고 말죠.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나 자신이에요. 관계의 무게가 점점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내가 노력하는 한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계속 연락하는 한 상대는 먼저 연락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주는 관계, 한쪽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멀어질까봐 두려운 관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끝날 것 같은 관계.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는 정말 건강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원래 연락을 잘 안 해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보통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죠.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가치가 높은 것은 굳이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고 성향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이유에서든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바쁘더라도 짧은 인사 한마디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 멀어지면 외로워진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상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려 하면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결국 한쪽만 애쓰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먼저 연락하는 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내가 먼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우리는 이미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이 정말 건강한 관계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안부를 전하고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하죠.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떤 관계는 한쪽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유지됩니다. 문제는 후자의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점이죠. 연락을 기다리고 신경 쓰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왜 이런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쏟아온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심리죠.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우리는 관계를 놓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손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따른다. 그렇다면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먼저 연락을 하는 쪽과 기다리는 쪽,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런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결국은 감정의 피로감으로 이어지죠. 둘째, 상대의 무관심을 합리화한다. 그 사람이 원래 연락을 잘 안 해. 바쁜가 보지. 내가 이해해야지.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대신 이해하고 합리화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입니다. 셋째, 관계의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나만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나 혼자 애쓰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넷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좋은 관계는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피로감으로 다가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고 상대가 답을 늦게 하면 신경이 쓰이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국 내가 변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다릅니다. 내가 더 이해해야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내가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다. 내가 변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으며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계를 놓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우리는 관계를 놓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나버릴까봐. 그 사람이 아예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릴까봐.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래도 내가 연락하면 반가워하잖아. 내가 노력하면 유지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점. 관계를 놓는다는 것의 두려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설령 불균형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버릴 때 찾아온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자유를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2점. 멀어진 관계를 인정하는 용기. 우리는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 떠났다면 그것을 억지로 잡지 말라. 진짜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3점. 연락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진짜 관계의 조건. 좋은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관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한 사람이 계속 뒤따라가는 관계는 결국 함께 가지 못한다. 4점. 무리해서 붙잡지 않아야 할 이유. 한쪽이 애쓰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지키면서도 유지되는 관계다. 내가 변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5점. 나를 존중하는 것이 곧 건강한 관계의 시작. 나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느라 정작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놓는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를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을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느라 정작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소홀했던 적이 있나요? 연락을 기다리고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곤 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문다. 1점. 내 마음을 돌보는 법.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2점. 진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 구별하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두 사람이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할 때 유지된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끝나는 관계라면 그것은 진짜 인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점.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를 찾는 과정. 좋은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다시 만나고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짧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편안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입니다. 4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시작.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놓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 가족, 혹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5점.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법.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허비하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내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성장할 때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을까? 이제는 나를 더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인지. 지금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세요.